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사막가 투명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최근 시장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올랐다 바로 내려버리고 또 올랐다가 또 바로 내려버리고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조금 어떻게 잘 대응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조금 다소 부진한,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실적이 좋은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상승 추세가 나타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주목해야 될 게, 사실상 예전에는, 테마주들, 실적 장세 동안에도,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장세는, 이렇다 할 뚜렷한 테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장세가, 더 완연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실적 플러스 수급 두 개만 주시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중요하지만 실적주들은 항상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재밌는 얘기 드릴 테니까요.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진짜 피곤했는지, 피로감에 의한 하락인지, 주식시장에 이 피로감을 적용시켜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관들은 연이어 매도세, 오늘 블록딜 물량이 있었는지 매수로 조금 바뀌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 기관들 정말 짜증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관이 팔다 보니까 받치는 건지 참 짜증이 납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 일단 2060은 지켰습니다. 조금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용지할 것 같습니까, 정도면 대표님? 이번 주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0.3% 정도 조정세를 겪었는데, 어느 정도 1차 대형주 순매수 구간이 지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적인 순환매가 돌려면, 이제는 주도적인 업종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 뚜렷한 섹터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대형주는
이번 주까지 조금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조금은 이전보다 특히나 지난주나 2주 전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코스닥 투매가 나왔을 때 중소형 개별주를 팔고 대형주 순환매 장세에 참가하는 그런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역시 이런 대형주 순환매 장세에 가담하면서 코스닥 투매가 나왔었는데 1차 대형주 순환매가 끝난 시점에서 주도적인 대형주 업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실적이 좋은 중소형 개별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담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정도면 더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8월 중순부터 해서 코스닥 시장이 서서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피가 좀 빨랐는데 지난달 이번 달 코스닥도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상승 시도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정신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은 상승 분위기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자, 그럼 코스닥이 상승을 준다 하셨습니다. 코스피 흐름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외인 매수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땐 썩 석연치는 않아요. 이 포인트가 조금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여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보는 코스피의 흐름 자체,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디폴트 흐름도 그렇고 유럽 위기 아직 해결이 됐지만 포르투갈 문제가 살짝 해결됐어요.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거 푸틴이 우리도 해볼래 그리고 들이박았습니다. 저 받았죠. 유럽하고 미국을 들이받았어요. 요거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정대면 선생님, 요 우크라이나 흐름 자체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해결이 좀 될 가능성은 아직 좀 굉장히 미흡한데, 어떻게 방향성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잡아야 될까요? 시장 방향성을. 사실상 방향성을 잡는다, 그것은 푸틴이나 오바마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내용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악화되기는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각에서는 냉전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하게 해결되는 그런 사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것이 미국에 쌓여있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계기도 있었지만 역시나 미국과 러시아 생각해 본다면 완만한 쪽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리스크는 점차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각받을 때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수가 흔들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TV 많이 보시면요,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세계 여러 증시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뉴욕 증시 다우지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반면에 최근 들어서 또 마크 파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닥터둠이 지수 급락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조금씩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급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는 맨날 빠진다밖에 얘기 안 해요. 가끔 증시가 급등하면은 한 번씩 가지고 나옵니다. 급락합니다. 네, 그러다가 쏙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그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다우지수 15,000, 16,000 넘어갈 때 그랬다고요. 17,000 넘어갈 때 그랬다고요. 지금 포인트 그런 움직임 아닐까. 그래서 조정을 좀 이용해보자. 지표도 좋잖아요. 전쟁 나기 전까지는요, 쉽사리 빠질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설마 전쟁 나겠어요? 서로 죽자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굉장히 재밌는 거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쿠전자 밥솥이 2조를 갔습니다. 밥솥으로 2조를 벌었어요. 야, 쿠쿠전자가 오늘 20만 7천원에 상한가에 끝났어요. 첫날 상장했죠? 사실요, 이 쿠쿠전자가 제가 이제 재밌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찌라시들이 넘치는데 우스갯소리로 쿠쿠전자 팔아서
뭘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8천억 이상에서 2조 2천억 사이의 종목들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타이거 좀 뺄게요. 네, 뽑아놨어요. 쿠쿠전자 들어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유한양의 한국타이어월드 한화 들어갔어요. 대한항공 있습니다. 밥솥 팔아서 비행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거 확대되는 거 해드려야겠네. 네, 보여드릴게요. 요걸 써야죠. 자, 오뚜기 있죠, 오뚜기? 이걸 좀 옮길게요, 제가. 너무 화면에 끝이니까. 가운데로 옮겨드릴게요. 보기 편하시게. 자, 오뚜기. LS한전. 이건 충격적이다. 현대하이스코. 아, 현대하이스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음 걸렸습니다, 다음. 야, 미래에셋증권이랑 밥솥이랑 바꿀 수 있나요? 자, 한전기술, 현대옵쇼핑, 현대로템, 영업무역.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정동멘토님 종목 많습니다. 뭐 사시겠습니까? 하나 골라오시죠. 팔아가지고. 저는 한화 사겠습니다. 한화! 네. 자, 하나 사신다고 했고요. 저는 밥솥보단 그래도 비행기로 대한항공 사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이게 말이 돼요? 쿠쿠전자가, 이게 지금 오늘의 일봉 흐름을 좀 그러니까, 일봉도 좀 그래. 분봉, 1분봉이에요. 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딱 얼마 만에, 9분 만에 싹 잠겼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지금 현재 10만 4천 원일 때, PER이 14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10만 4천 원일 때 그랬는데 지금 20만 7천 원, 2배죠? PER이 28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급 좋았단 말이에요. 자, 정도면 이거, 만약에 이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당장 팔아보자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쿠전자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역시나 상장 그런 모멘텀을 타고 시장의 단기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장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시장의 얘기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역시나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가미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프리미엄,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 중소형 개별주도 높아봐야 PER 30배입니다. 지금 쿠쿠전자 PER 30배까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구간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이나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쿠쿠전자를 조금 매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쿠쿠전자 상장에 맞춰서 사실상 리온쿠첸이라는 기존에 상장됐던 기업의 주가도 몇 배 올랐었는데 리온쿠첸, PM풍년 역시 이러한 밥솥 중국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익 매물에 조금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쿠쿠전자 역시나 그런 흐름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으셨죠? 오늘 사실 쿠쿠전자 빼고는요. 밥솥 관련주도 오늘 다 밀렸어요. 장 초반에 반짝거리다가. 리온쿠첸 오늘 결국은 마이너스 6% 마감했고요. 그리고 부산방직도 마이너스 5% 마감을 했고요. PM풍년은 오늘 마이너스 13%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밀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쿠쿠전자 쪽으로 시각이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다른 리온쿠첸이나 부산방직이나 밥솥 관련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사단이 났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좋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섰습니다. 왜요? 모멘텀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어요, 시장에. 그리고 어떻게? 끝.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밥솥이 뭐 주기 자체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락앤락 같은 경우도요, 사실, 그렇게 좋은 회사였어요, 락앤락이. 락앤락의 조금 크게 주봉 차트를 길게 보자면, 정말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도 이 락앤락이 그게 문제잖아요. 너무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었어. 안 받고 한 번 사면 계속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출이 뜨겠냐고요. 그나마 밥솥은 좀 나아요, 제가 볼 때. 밥솥은 낫긴 한데 밥솥도 사고 나면 최소한 그래도 3에서 5년 쓰시잖아요. 그 주기 자체의 한계점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소멸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급이랑. 그래서 조금은 이 쿠쿠전자, 네, 제가 회장이라면 정말 주식을 오늘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다 팔아가지고 진짜 다른 거 사고 싶었을 거예요. 아까 정도 멘토를 얘기하면서 정도 멘토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밥솥 이거 다 팔아가지고 다시 회사 차리고 싶을 정도, 그 정도로 비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무거운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갑자기 시장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밀렸다가 또 조정받고서 올라가다가 또다시 이틀 동안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4% 정도 밀렸어요. 뭐 반도체 지수 자체가 약간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는데 어찌됐든 하반기 실적은 또 좋을 거란 말이죠.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오늘 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보자면 외인들 110만 주 정도 매도 나왔고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110만 6,300,577주 나왔습니다. 기관은 59만 주가량의 양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다 다시 매도 나가고 외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외인들이 매도한 물량 보이세요? 660만 주. 기관이 60만 주 매도. 그나마 많이 안 팔았어요. 그냥 사고 팔고 왔다 갔다. 개인은 뭐 700만 주 순 매수.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개인 매수 좋은 거 아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하반기는 좋다고 합니다. 팔 만큼 팔았어요. 다시 매수가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을 해봅니다. 자, 정동 대표님, SK하이닉스 덕에 이제 뭐 반도체 업황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우는 종목도 있고 웃는 종목도 있는데 이 관련주들 대응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장 4% 좀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조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 꺾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4%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자금의 대순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7월 말 7월 23일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시작된 시기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순환매 장세라는 것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낙폭이 과대했던 기업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서 자금을 빼고 일부 다른 업종을 사는 그런 전략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이러한 반도체 기업은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합니다. 단순한 예로 컴퓨터 가격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예전에 샀던 가격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반도체 가격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작년과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폭발적인 이익을 내면서 주가도 그에 상응하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뭐 하반기는 뭐 반도체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이익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더 만약에 4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뭐 SK 하이닉스 한번 AS를 해드릴 때 마이크론의 주가 보면은 굉장히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론의 주가를 잠깐 띄워놨습니다. 이게 미국에 상장된 마이크론의 주가를 띄워놨는데 마이크론이 뭐 34달러, 35달러 부근에서 현재 31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거의 10%대의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SK 하이닉스도 5만 원에서 지금 4만 5천 원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10%의 주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론과 유사한 주가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도체 가격, 반도체 업황을 보시고 그리고 필히 마이크론의 주가를 새벽에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SK 하이닉스 정도면 멘토님께서는 4만 원 초반이면은 정말 공격적인 매수 말씀 주셨고 현재가 부근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조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분위기 나와주면 그때 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해서 느긋하게 사셔도 돼요. 네.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느긋하게 8월 안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3분기와 하반기 실적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항상 4분기는 괜찮았거든요. 이런 포인트 보시고서 조금 천천히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난리가 났던 종목들입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컴투스가 난리가 났고요. 게임빌, 네오이즈 게임즈 요 세 개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살펴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컴투스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4%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한번 주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4월 달에 한번 튀어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간지 기억하십니까? 프로야구 개막한다고 프로야구 그 시즌 맞춰서 게임 나온다. 그리고 낚시의 신 또 이슈 되면서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게임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3월 달에 2만 원, 2만 5천 원. 그때 4월 달 초에도 4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배가 올랐죠? 와.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동욱 멘토님께서 포트에 담으셨던 종목이에요. 그때 이게 수익이 많이 안 나셨을 거예요. 정동욱 멘토님 이거 수익 그때 몇 프로 나오셨었죠? 합치면 한 50% 정도. 50% 정도? 그때 이게 매수가 얼마셨더라, 그게? 기억하시나요? 예,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셨어요. 정동욱 멘토가 이거를 가져갔으면 수익률이 지금 200%가 됐을 겁니다. 야, 아쉽긴 해요. 근데 방송 보고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다시 또 추격 매수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오늘 사신 분들 불안하죠. 저는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모바일 게임주를 단체로 사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투스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컴투스가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컴투스가 2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가져왔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이 최소한 12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7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력의 2분기 실적도 좋지만 3분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방송에서 이제 뭐 시크릿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3분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2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영업이익이 점프업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300억에서 4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고려한다면 컴투스 충분히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한 15만 원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컴투스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컴투스도 시총이 1조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또 올라가겠죠?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사실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가능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급하게 사지 마세요. 조정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기 때문에 3분기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또 다른 종목을 좀 봐볼게요. 네오이즈 인터넷도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어요. 게임즈, 인터넷 둘 다 급등했죠? 자, 네오이즈 게임즈가 13% 급등했고요. 네오이즈 인터넷은 14%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슈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카카오죠? 카카오에서 결제 서비스 한다니까 관련주도 어떻게 됐어요? 모빌리언스나 전자기기 관련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에서 뭐가 있냐면 카카오 뮤즈가 있어요. 그거 누구랑 만들었습니까? 누구랑 같이 했나요? 네오이즈랑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오이즈 인터넷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오늘 13%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오이즈 게임즈의 큰 주가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이게 현재 차트를 보세요. 일봉인데 못 들어갈 것 같은 차트죠. 그쵸? 근데 차트를 제가 당겨보자면 이게 이래요. 정말 많이 내렸어요, 사실. 네. 뭐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완전 이제 바닥에서 한번 살짝 올라갔어요. 그쵸? 살짝 올라갔어요. 사실 뭐 실적으로 따져볼 때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부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요. 컴투스랑 비슷해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다음 조정폭 나온 다음에 얼마 좀 봐야 되나 다시 일봉으로 가서 봐야겠죠. 일봉으로 가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다시 18,000원 정도 내려온다면 그때가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바탕 자체가 튼튼하게 잡혀있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가지 키워드 말씀드려봤고요. 저희 전문가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한 종목 편입되었는데요. 오늘장 모두 투어 종목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5.1%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장 2.0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9%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포트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종형 멘토의 히든카드 종목이었죠. BS금융지주가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고요. 이상로 멘토는 대원 강업 종목을 내일장 매수가 6,950원에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 2위가 나왔네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과 김중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4.8%를 기록하며 나란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 4위 역시 정동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19.2%로 3위를, 한국전력이 19%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트 유인테스트가 26.8%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72.2%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0.4%를, 3위는 김선유 멘토가 2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구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겨날까요?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AS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두 투어를 손절가 라인 잡은 게 23,500원입니다.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터치하고 올라왔어요. 손절 처리가 방송에서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작가님 갇혀있네요.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네, 제가 공개 방송 때 다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송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포인트 나오고 계시고요. 하지만 가져가도 됩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시고. 한국항공우주 제가 여기서 털었지만은 지금도 계속 날아가는 종목이에요. 그런 거 많다고요. 다시 다 올라갑니다. 걱정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정말 제가 이걸로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요거 끝판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PPL 간접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류.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세 번째는 제이스트나입니다.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방송, 어떤 종목이구나. 바로 눈치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PPL. 여러분 그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이거 뭡니까? 닥터 이방인이라고 드라마 보셨나요? 아실 거예요. 이종석 씨 나왔던 드라마죠. 그 진세현 씨가 차고 있던 목걸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같은 드라마에서 강소라 씨가 메고 있던 빨간 가방. 네, 엄청 잘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씨하고 공효진 씨가 주연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반지를 차고 있어요. 네, 요런 반지들. 이전에 또 뭐 있습니까? 죽은의 태양에서의 목걸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누구 있죠? 김연아 선수 모델. 지금 또 누가 모델이냐? G드래곤 계속 하고 있고요. 송혜교 씨 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역대급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간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라마 조금 잘 노리면서 드라마 시청률 대박 나는 것마다 꼭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사실 이 가방 있잖아요. 잠깐 뒤로 가보자면 이 강소라 씨가 메고 있는 빨간 가방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 회사에서 만든 가방 자체가 그렇게 막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그랬는데 2011년도에 런칭을 했으니까 가방을.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매출 확대를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세서리, 가방 이런 거밖에 없냐? 시계도 있고요. 많아요. 하지만 PP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한류랑 갖고 나왔잖아요. 한류.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냥. 이승기 씨랑 엑소랑, 김수현 씨, 죄송해요. 네. 김수현 씨예요. 이름을 까먹으면 죄송합니다. 국민 배우인데. 이 배우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아까 이제 드라마의 연장선인데,
김수현 씨가 드라마 했던 그 별 드라마에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흥행했죠. 그리고 이종석 씨가 했던 드라마에서 그것도 다운로드 속도가 별보다 더 빨랐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킨 장본인은 이제 김수현 씨의 덕인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다운로드 속도, 다운 증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딴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불법이 많아요. 그쵸? 중국에서 다운받는 게. 불법이 많긴 해요. 그런데 불법을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이미테이션이 있겠지만서도 진짜 진품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야기하시죠. 미국 드라마 지금까지 그냥 잘 다운받고 계속 자막 애들이 알아서 그냥 해가지고 P2P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잘 다운받아서 보다가 갑자기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소송을 걸겠대요. 지금까지 잘 놔두다가 왜 이제서야? 많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이 회사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제품 자체. 중국 사람들 짝퉁 좋아하죠? 하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 짝퉁 안 삽니다. 중국의 중산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 훨씬 더 잘 사는데 많이 살 거란 거죠. 이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면세점에서 그 JH나 제품을 한 번에 100개, 200개씩 사가는 중국 사람들 등장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로 JST나 얘기를 제가 드렸죠. JST나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사이트를 제가 그냥 오늘 사이트를 제가 그냥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김연아 씨도 같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만듭니다. 향수도 있어요. 향수 모델로 현재 G드래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드래곤을 쓰고 있는데요. 향수 브랜드 런칭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매출 확대 부분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보면서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종목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종목입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로만손이에요. 로만손으로는 제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사실 로만손을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사인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통은 안 파십니다. 언젠가 수익 날 종목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매수를 계속 하셨고 들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최초 매수가에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플러스 60%가 나오고 계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갖고 왔어요, 로만손을. 1분기 때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서 시계 판매 자체가 적자를 보여주면서 흐름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 부분을 상쇄하는 흐름 자체가 2분기 실적에서 기대가 될 게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흐름 또 3, 4분기의 성수기 흐름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여겨보는 수급 매력도를 지금 체크해 봤는데 같이 좀 보실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누가 사주냐면요. 보시면 금융투자 쪽이랑 투신 쪽이랑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이 35만 9천 주가량 매수해줬고요. 보시면 계속 내려볼게요. 개인은 8989, 맨 오른쪽이 기관이에요. 세 번째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빨간 모습이잖아요.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이 트리오가 나올 때 가장 안정적인 수급 패턴과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차트 흐름도 같이 보실게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 한 번도 급등했었어요. 근데 이 흐름 자체, 박스권 흐름 자체를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사실 여러 번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처음에 매수 사인 드렸어요. 이때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이때 한번 팔았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때 한번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손절을 짧게 친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한 3번 정도 20%씩 수익을 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보진 않습니다. 네. 얼마까지 보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에는 로만손 매수가는 제가 오랜만에 좀 낮춰볼게요. 현재 13,300원인데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14,0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현재가부터는 플러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손절가는요, 12,000원 라인으로 제가 잡습니다. 박스권 하단 이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방송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깔끔하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로만손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올지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어떻게 AS 해드리는지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에 앞서 역시나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지금 세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전력 지금 제 포트에 세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계절성을 띠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1분기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상승세가 있었고 2분기 때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2013년 대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테크윙인데 테크윙이 얼마 전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에 나왔듯이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3분기 실적과 그리고 2014년도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014년도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 단기 실적보다는 역시나 3분기 실적과 거기에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 가시화 그리고 자회사 성장 이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 가도로 달릴 수 있는 게 테크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지난주에 편입한 이제 강원랜드가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횡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GKL도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강원랜드를 가져왔던 이유는 역시나 배당 메리트도 있지만 실적 성장에 있었습니다. 증설한 부분에 대한 실적이 2분기부터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세가 더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카지노주와는 달리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이렇게 예고된 기업이라면 차별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 내부 구조적으로 역시나 실적 성장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배당주에 특히나 공기업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강원랜드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노출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원랜드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소셜 커머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전자결제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인지 이제는 조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늘, 어제 나온 뉴스도 있었지만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의 1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가 조금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다고 해서 스마트폰 성장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시나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체하는 완전 대체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시간이 갈수록 보급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 역시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소셜 커머스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소셜 커머스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화면에 보시면 티켓몬스터, 쿠팡, 그리고 위메이크 프라이스 이렇게 세 가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소셜 커머스 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시기인데, 역시나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도 다른 역시나 인터넷 보급에 의해서 알뜰족이라고 불리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무슨 레저를 즐기거나 이런 알뜰족에 의해서 이런 소셜 커머스 시장이 2010년도 초반 때부터 굉장히 급성장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가져온 기업 굉장히 큰 수혜를 입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셜 커머스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지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전자결제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전자결제란 화폐, 지폐 이런 어음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인터넷으로 휴대폰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하는 것이 전자결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바로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전자결제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카카오 결제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기업을 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쌀 만큼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하로 내려가는 기존의 밸류에이션 이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저평가 부근으로 내려간다면 주가 상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사이버결제는 최근에 급락세로 인해서 이제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빠르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장이 2014년 올해는 2013년 대비해서 100% 증가한 8조 원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건 모두 전자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이버결제 역시나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는 소액 결제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한다,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한국사이버결제에는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악재는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카카오 결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번 주에 20% 이상 급락했던 게 한국사이버결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외에도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스
이러한 전자결제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급락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최근에 급락을 조금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적 성장의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높게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높게 한 120억 원 그리고 순이익 자체가 100억 원대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국사이버결제가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 부근이기 때문에 PER 10배, 11배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결제주는 전통적으로 PER 15배까지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게 한국사이버결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3, 4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급락세를 겪었는데 카카오가 결제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 부분 때문에 12,000원에 형성됐던 주가가 현재 8,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3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하락한 가격에서는 PER 10배 부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가 8,620원인데 8,50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아직까지 기간의 물량이 조금씩 출해되고 있는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8,5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9,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인 한국사이버결제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